우리가 이 채권을 회수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돈을 빌려주면서 추가적인 이런 법적 제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자기의 회수에 대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번 때 우리가 이제 저당권을 설정한 케이스를 봤죠. 4억 원을 대출하면서 4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그 저당권을 설정한 이 채무자의 재산 등기부에 채무자의 재산의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? 이 부동산이, 이 토지가 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됐던 게 추후에 어떻게 됐어요? 진짜 소유자인 종중이, 진짜 소유주였던 종중이 요 채무자가 약정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해 갔는데 이 이전 등기를 해 가게 된 요 소송이 편취 판결, 사치 판결, 사위 판결, 뭔가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판결이 아니었고 이 종중의 주소를 이 사람이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면서 피고로 삼았던 종중의 대표자를 자기 주소로 해놓고 소장을 받은 다음에 답변서 등을 안 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승소 판결을 받게 돼서 그것에 기해서 이전 등기를 하고 곧바로 저당권 빌리면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던 그런 상황이죠. 잘 생각해 보세요. 사안이 이 채무자가 이 종중의 대표자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종중과 그 종중원 중에 조금 종중원이라고 하지만 뭐 큰 관심 없는 사람부터 진짜 거기에 개입해서 뭐 관여해서 진짜 뭐 일을 하는 사람 등등이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그런 급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재산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다 파악하고 실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뭔가 이유 때문에 진실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처벌받은 것으로 봐서 뭔가 하여튼 법적 판단으로는 이 사람이 꾸며가지고 재산을 빼내려고 했던 것으로 법적으로는 기결되는 거죠. 그래서 약정을 원인으로 종중을 상대로 냈는데 그게 원래 정상적인 소송이라면 원고 피고가 다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피고인 종중이 그 대표자였었던 이 원고가 약정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 종중의 대표자의 주소를 자기 주소로 해가지고 소장 등이 글로 가니까 자기 내지는 자기 뭐 가족 등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았을 때, 자기가 가족이 받았을 때 뭐 등등 우리가 보충 송달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거기는 원래는 대표자가 따로 지금 소송에 있어서 누가 있는 건데 하여튼 주소는 자기 거로 해가지고 답변서를 안 내는 방식으로 해서 편취한 판결, 사치한 판결, 사위 판결을 받아내서 이전 등기를 했던 건데 나중에 종중이 이것을 그런 일을 물고 늘어져서 그 너한테 갔던 이 이전 등기는 결국은 네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막 문서를 조작하고 위조해서 한 거고 소송 절차상으로도 이 주소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니까 해서 원인무효로 종중이 찾아갔죠.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내서 찾아갔죠. 그렇죠? 거기서 종중이 주장한 게 받아들여져서 찾아갔어요.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 이건 공신력까지는 없다라고 그랬잖아요. 공시만 하는 거지 공신력은 없으니까 지금 이 농업협동조합이 이 채권자가 농협이었잖아요. 이 농협이 순간 붕 뜬 거잖아요. 그렇죠? 4억 원 담보로 걸었던 그
부동산이 채무자께 아닌 거잖아요, 지금. 그렇죠? 그래서 그게 말소가 되면서 갔어요. 물론 거기 그 소송에서 잠깐 얘기하지만 4억 원 빌려간 것에 대해서 결국은 담보물이 붕 뜨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게 이제 최종적인 소송의 내용이죠. 최종적인 소송 내용인데 이쪽에서 말하기를 이제 담보물이 없어졌어도 다른 담보 갖고 뭐 네가 4억 원 받을 수 있던 거 아니냐 등등 얘기는 했어요. 그렇지만 그 담보물이 날아감으로써 그게 4억 원이 손해이다. 물론 이제 본인 이 농협도 이게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가 10년 만에 있은 소송이 됐고 원래 약정서에 비해서 10년 만에 있었고 그다음에 되자마자 곧바로 이제 돈 빌려가면서 저당권 설정하니까 조금 그 찜찜한 그런 상황을 왜 체크 확실히 못했냐, 뭐 이런 등 때문에 20% 정도 너희도 좀 부주의한 게 있지 않느냐,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뭐 하여튼 계산이 됐지만 4억 원 그 자체가 그럼 담보물이 날라갔을 때 4억 원 자체가 그럼 손해냐, 뭐 다른 거에서 4억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, 뭐 등등의 그런 답변은 있었어요. 그런 싸움은 있었었죠. 하여튼 그게 손해로 되면서 이쪽 농협은 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관여했던 소송 대리인 변호사 2명도 같이 피고로 해서 냈었던 사건을 우리가 봤죠. 이해됐죠? 그 사건의 내막은. 그래서 이게 대여금 관련해서 지금 저당권자로서 대여금 관련해서 그 사건에서 우리가 뭐를 익히려고 판결을 갖고 왔었냐면 송달이라는 개념을 익히고 판결의 편치를 익히고 뭐 이런 것 등을 지금 그다음에 이때 판결의 편치의 유형은 뭐였었어요? 주소를 갖다가 제대로 안 적어내가지고 답변서를 못 내게 해서 자백간주적인 방법으로 판결을 받아냈으니까 편치 판결의 편치의 유형 중에 자백간주를 이렇게 창출해서 만들어낸 판결의 편치고 그런 경우에 구제수단은 지금 현재 판례는 항소 판결을 확정된 것으로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죠. 왜냐하면 그 뒤에 2주 이내에 항소가 안 됐겠죠. 그래서 형식적으로 확정된 거 있지만 그건 과정 자체가 그렇게 되면서 송달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전제로 항소기간 진행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확정 판결로 볼 수 없다. 만약 확정 판결로 본다면 어찌저찌 해서 뭔가 과정에 문제는 있지만 확정된 것으로 본다면 그 문제 있는 것이 무슨 사유가 돼서 그것을 갖다 취소시킬 수 있다.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재심이죠.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을 전제로 한다면 확정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재심 사유가 돼서 재심에 의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이 그 재심 사유로 되는 것인데 공시송달적인 방법으로 판결의 편치를 얻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.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의 편치를 얻어내는 건 뭐예요? 주소 자체를 알긴 아는데 그걸 따돌리려고 주소가 막 불분명하다라고 계속 흐트러뜨려 가지고 공시송달의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그럼 공시송달로 이 소송이 진행되면 자백간주라는 상황은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의 경우는 자백간주는 배척돼요. 그렇죠? 그 이야기를 계속했죠. 그래서 자백간주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실제 소송은 진행돼요. 그런데 그쪽이 공시송달 받은 그 자는 지금 영문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주소가 제대로 있는데 이쪽은 주소가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가지고 공시송달이 허가돼가지고 절차가 진행되니까 그 상대방으로서는 지금 자기가 지금 소송의 피고로서 진행되는 것을 모를 가능성이 거의 100%가 되면서 원사이드하게 이 절차가 진행되면서 지금 목적한 바를 이쪽이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에 의한 판결의 편치죠. 이해되겠죠? 그렇게 해서 판결의 편치가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했을 때는
또 다른 타입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받냐면 그 경우는 일단 공시송달이란 방법 자체는 무효는 아니고 법원이 허가한 것으로서 유효하게 보면서 그것이 그럼 결국 확정까지 갔을 때 재심에 있어서 451조 1항의 11호에 451조 1항 11호에 재심 사유로서의 구성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반해서 이 경우는 자백간주에 의한 거는 지금 송달 자체는 공시송달로 된 게 아니죠. 송달은 제대로 갔는데 지금 그것을 받은 사람이 지금 반대 당사자가 제대로 받지 못하게 꾸며져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송달 자체도 제대로 된 게 아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는 확정되어 있는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확정된 게 아니다. 지금이라도 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78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렇게 했고 다만 이 케이스에서는 항소에 의해서 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따라서 판결이 돼서 종중으로부터 지금 이 사람이 받아간 판결을 항소에 의해서 구제를 종중이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등기에 의해서 넘어간 것은 곧바로 항소하지 않고 말소 등기로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말소 등기로 찾아올 수도 있다. 그 이전 등기 되게 된 계기가 된 판결을 항소에 의해서 다퉈서 구제를 받는 거가 기본인데 그게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편취의 기본 구제 방식인데 요 이전 등기 넘어간 것은 곧바로 말소 등기를 해버리면 된다. 왜? 이게 원인 무효다. 이전 등기 넘어간 게 지금 거의 뭐 트릭을 써서 넘어간 거니까 그걸 넘어간 게 무효인 거니까 말소를 시켜라. 그래서 이게 말소가 되니까 지금 여기 농어협동조합이 저당권 설정 대상에 그게 말소가 되면서 대상물의 소유 요 관계로 등장했던 이게 이렇게 갚버리니까 중간에 붕 떠버리면서 황당해서 손해배상 해달라. 대여금 소비대차의 그 4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내놔라 라는 소송을 우리가 본 거죠. 이해되겠죠? 전체 내용과 알겠죠?